자, 남미의 트럼프냐, 돌아온 좌파 대부냐. 자, 브라질 대선 얘기인데요.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었습니다. 혼전 양상을 띠고 있다는데요. 글로벌 ET에서 오늘은 브라질 민심을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서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론조사에서 그 룰라 전 대통령이 무난하게 이길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혼전이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결선 투표로 가게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룰라 전 대통령은 48%, 보우소나루 현 대통령은 네. 43%, 5%포인트 차이를 보였는데요. 두 후보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이달 30일 결선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가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뭐 여론조사가 완전히 뭐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한 두 자릿수 차이 정도로 1차 투표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과반을 기록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요.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5%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브라질 대선 사상 1, 2위 사이 격차가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브라질 국민들은 물론 외신들도 이번 결과에 놀랍다,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로 외신들은 이른바 샤이 보우소나루 지지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룰라 지지층이 과대 표집됐다는 건데요. 다른 한편에선 여론조사의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브라질은 여론조사의 기초 데이터인 인구조사를 2010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여론조사를 불신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하원도, 상원도, 보우소나루가 속한 자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거든요. 특히 하원을 보면 동맹인 우익정당까지 합치면 과반이 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 보우소나루 대통령 검색을 하면 바로 밑에 샤이 지지자가 나옵니다. 이 좀 수줍은 지지자 같은데 샤이 지지자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네, 뭐 보우소나루 대통령 하면은 별명이 남미의 트럼프였는데요. 그렇죠. 이게 뭐 거칠 것 없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력을 보면 1980년대 군인 출신으로 군 상층부의 비리를 폭로를 하면서 명성을 얻게 됐고요. 정계 입문 이후에는 좌우를 가리지 않는 거친 발언을 이어나가곤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여성과 흑인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동성애 절대 반대, 외국 이민자 반대, 그리고 흉악 범죄자는 즉각 사형, 그리고 군사적 독재 시절에는 적어도 거리는 안전했다 등의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우소나루가 강조한 건 부패와의 싸움, 그리고 경제 살리기로 요약되는데요. 또 그리고 중산층 이상에서는 중도 좌파 성향의 룰라 전 대통령이 재당선되면 세금이 늘어날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속으로는 보우소나루의 정책과 발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Brazilians are streaming to poll stations across the country, casting their ballots in the most highly polarized elections in recent history. 네. 룰라 전 대통령은 좀 인기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는 좀 전보다 못하나 봅니다. 네, 룰라 대통령의 2010년 퇴임 당시 지지율을 보면요, 거의 지지율이 90%에 육박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당시에 뭐 삼성까지 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달리 이 온건 좌파 성향으로 브라질의 고질적인 빈부격차를 줄였다고 외신들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룰라는 어린 시절 땅콩 장사에 금속공으로 일하다가 손가락을 잃기도 했고요.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을 하다가 2003년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집권기간 브라질은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는데요. 그래서 이 시절을 기억하는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습니다.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정책이 있었는데요. 빈곤층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예방접종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브라질의 빈곤율은 2004년 22.4%에서 2015년 8.7%로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퇴임 이후 룰라는 국영 석유회사의 3조 원가량 비자금 사건에 연루돼 2018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급심에선 최대 12년형까지 받았었는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이번 대선에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룰라의 지지자들은 검찰과 기득권의 음모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은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두 후보의 상대방에 대한 생각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Mas é uma insanidade presidente da República vir aqui e dizer o que ele fala com a maior disfarçatez. Lula da Silva, o maior ladrão da história do Brasil. 하하하. 글쎄요.
정말 첨예해 보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결선 투표가 남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이번 대선을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미의 좌파 대부가 돌아오느냐 아니면 남미의 트럼프가 역전승을 하느냐 사실상 이념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결선 투표에서 결과가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곤 해요. 하지만은 과반까지 룰라는 150만 표, 보우소나로는 800만 표가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나머지 9명 후보가 받은 1000만 표가량 가운데 룰라와 성향이 가까운 중도 좌파가 3분의 1, 보우소나로와 가까운 중도 우파가 3분의 2로 분류된다고 보도했습니다. Acho que os dois, quem ganhou, não vai melhorar muita coisa, não. Vai continuar a mesma coisa. Que os dois partidos, tanto o PT como o Bolsonaro, os dois na corrupção é bem ativa. Então, 네, 때문에 결선 투표 뒤 지지자들 사이에서 대선 불복과 부정선거 주장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의 대선이지만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많은 브라질 대선입니다. 잘 살펴봤습니다. 홍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